네, 오케이. 알맹이 털기 8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94번 문제고요. 대단히 좋은 문제라서 앞으로 갔다가 지금 뒤로 돌아가고 있죠. 되게 좋은 문제가 많이 학생들이 질문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영상이 그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얘기했던 대로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gx를 갖다가 fx를 그냥도 더하고 절대값도 더하겠다. 지금 이렇게 줬는데 이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는 많이 안 봤을 거야. fx 전체의 절대값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y값을 모든 음의 값을 가지지 않게끔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돼요. 기억을 문제를 해석하려면 fx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 빼기 1이랑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는 결국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처음에는 요렇게 따라 그려집니다. 그래갖고 마이너스 3과 1을 통과를 해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얘는 fx 전체가 지금 절대값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값이 들어갈 때는 이 음의 방향의 구간이 절대 그대로 있을 수 없죠. 데칼코마니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기는 하지만 빨간색으로 그린 거는 절대값 fx를 얘기하는 거고 검정색으로 그려진 거는 그냥 fx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걸 해볼 건데,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재밌습니다. 이게 이 gx가 사실 fx하고 동일한 그림이 그려질 건데 컵받침 모양이 그려져요. 우리 그 절대부등식이 1차인데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컵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 있었죠. 이거하고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함수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런 거죠. 함수의 연산이죠. 지금 gx가. 자, 분명히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있죠. 지금 여기 구간이 지금 위아래가 데칼코마니로 되어 있는 거지. 절대값 때문에. 근데 그 두 개를 gx는 더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요 위에 있는 값과 이 아래에 있는 값이 지금 절대값이 같아서 부호만 반대고 크기가 같은 각각의 x에 대응되는 모든 y값들이 모여있는 지점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더해버리면 삭제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gx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느냐면 매우 놀랍게도 이 gx는 아래 마이너스 3과 1 구간에선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려져요. 이렇게 마이너스 3과 1 구간에서 그냥 x축에 딱 접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fx를 똑같은 거를 더했다가 반으로 나누면 결국 자기 자신이죠. 그쵸? 아니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로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누르면 원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으로 보는 게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때는 뻥 뚫고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fx와 같은 구간으로 그려진다고요. 왜? fx를 결국 양의 방향으로 더해서 2fx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2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x와 gx랑 같죠. 그쵸? 근데 포개져 있던 두 개 그래프를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누니까 자기 자신이죠. 당연히.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새로 그려진 gx는 결국에 이 가운데를 보게 되면 이 fx의 양날개 모양이 바뀌지 않은 걸로 봐선 데칼코마니가 되는 추계방정식의 위치도 바뀌지 않았겠죠. 그럼 추계방정식의 위치는 x축과의 교점 두 양 끝점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더해보면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x-1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제 니은 보기 때문에 많이 틀리는데요. 일단 디귿 보기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g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것의 해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요거 이제 대수적으로 해석을 해보려면 그냥 같다고 놓고 풀면 돼요. 같다고 놓고 풀면 되는 건데 해석기하적으로 봤을 땐 5가 어디쯤이냐면 대략 요쯤 되겠죠. 여기에 fx하고 같아지는 지점 있죠. 그냥 디귿 보기부터 먼저 보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얘하고 그냥 5하고 같다고 놓고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8로 까고요. 0.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랑 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부터 이 범위까지가 실제로 맞는 게 됩니다. 그래서 뒷북이 맞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니은이 문제인데, 니은이 일단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 3개가 아니냐라고 클레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gx가 딱 0이 되는 지점이 포함되는 거는 5개가 아니라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 쌤이 여기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의 범위를 설정을 할 때, 쌤이 뭐라 그랬었죠?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은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gx가 0이 되는 범위를 설정을 해서 찾았을 거예요. 그죠? 그치?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결국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4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더라고요. 방정식 gx는 0인 거 만족하는 애는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더라 이거지. 그런데 겉보기엔 얼핏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이건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해석의 문제예요. fx가 지금 gx가 그려질 때 여기 마이너스 3이랑 1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3이 포함이 안 된 애가 위로 올라가고요. 한쪽에서는 1이 포함된 애가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껴들어왔어요? 마이너스 3은 포함되지만 1이 포함되지 않는 애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gx가 이 전체죠. 그러니까 사실 gx를 여러분들이 대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gx를 딱 0으로 만족시키는 구간을 애초에 x를 마이너스 3부터 1에서 1을 포함 안 하고 설정했으니까 4개인 것 아니냐. 좀 그건데 gx가 그거 한 개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gx는 연립돼 가지고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fx랑 같은 것, 그죠? 그게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인 거지. 그게 어느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지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0일 때도 있어요. 언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은 지점에서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아까도 다른 문제들에서 쌤이 얘기를 했지만 이거 지금 또는 관계인 거죠. 이거 연립되어 있는 거 아니거든. 이거 이 fx가 되는 구간과 0이 되는 구간을 합집합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전체의 gx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쌤이 아까 얘기할 때 또는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x가 한쪽에서는 1보다 작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 포함된 것과 포함 안 된 것을 더해버리면 결국 1은 연결돼서 전체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게 gx가 그거랑 같은 상황인 거예요. 비록 gx는 0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구간이 x의 범위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로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fx도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이런 거지. fx가 0이 되는 지점이 x가 언제일 때예요? 1일 때인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gx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fx가 gx와 동일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fx로 갑자기 8 바꾸면서 둔갑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게 아니잖아.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결국 gx 본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gx가 0이 되는 구간도 있고요. fx처럼 행동하는 구간도 있는 건데 그게 합집합으로 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x가 1일 때도 fx도 gx도 0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본다 그러면 fx 입장에서는 fx처럼 행동을 하는 gx 전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안에 다만 이 fx의 모양의 경계 영역을 갖는 벤 다이어그램은 x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1일 때도 여기서 쌤이 아까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지. 요 연한 연두색 이 투명한 걸로 연결된 구간은 gx가 0이 되는 설정되는 x에서의 지점이지만 fx가 1일 때도 0을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gx가 결국 0인 거잖아. 여기 지금 연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쌤이. 연립이 아니라. 이건 연립이 아니지. 하나의 어떤 구간이 구분이 된 함수일 뿐. 그러니까 5개가 맞는 거죠. 요거 해석 되겠습니까? 요거 이해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학생들이 이제 깊게 공부를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얘가 되고 어떤 때는 얘가 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쌤 반에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간 겁니다. 수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학은 점점 더 엄밀해지는 학문이에요. 엄밀해져서 조금 더 하나 더 따지고 묻는 건데 학생들의 질문의 퀄리티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걸 보면서 선생님도 기쁘고 실제로 각 학교에 전교권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좀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대단하다라고 쌤은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잘했고요.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함수 해석기하적으로 깊게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매우 뿌듯합니다. 공통수학 2를 벌써 들을 준비가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공통수학 2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한번 곱씹어 보시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집합의 개념이 뭐지? 그거는 공통수학 2의 첫 단원에 바로 들어와요. 도형의 방정식 이후에. 그러니까 거기 부분은 선행으로 나가도 되고요. 뭐 유튜브에 워낙 수학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연립으로 풀 때가 있고 또는으로 풀 때가 있죠. 연립이라는 거는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니까 교집합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또는이로 되면은 합집합으로 작동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아니면 똑같은 것 이렇게 보는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회차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